2025년 5월 29일 고시엔 구장에서 한신 타이거스와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의 경기가 열립니다. 이 경기는 한신이 홈에서 강력한 투수진과 타선을 바탕으로 중앙리그 선두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요코하마가 부진을 탈출하고 방역에 나설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최근 양팀의 맞대결에서 한신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도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신 타이거스는 현재 중앙리그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시즌 56건 1%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6승 3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투수진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선발 투수 히로토 사이키는 1.11의 낮은 평균 자책점과 8승을 기록하며 리그 최고 수준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타선에서는 테루아키 사토가 11홈런과 33타점으로 팀의 득점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고시엔 구장에서의 경기에서는 평균 2.61 득점만을 허용하며 수비력 또한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 타순 외의 선수들이 좀 더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는 현재 리그 4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50%의 승률로 중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2승 8패로 성적이 부진하며 특히 불펜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레버 바우어는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발 투수로 시즌 평균 자책점 2.76을 기록하며 팀 에이스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타선에서는 마사유키 쿠와하라가 팀 내 최다 타점 44를 기록하며 활약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공격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불펜의 평균 자책점이 4.5로 높아 후반전 경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두 팀의 맞대결에서 한신 타이거스는 요코하마를 상대로 4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 한신은 4키 승리를 거두며 안정적인 투수 운영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코하마는 경기 초반에는 비교적 안정된 경기력을 보이나 후반전 들어 불펜이 흔들리며 실점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대 전적에서는 2023 시즌 이후 한신이 18승 12패로 계속해서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한신 타이거스는 홈 구장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강력한 선발 투수를 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히로토 사이키나 쇼키 무라카미와 같은 투수들의 이닝 소화력은 초반 승부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는 트레버 바우어의 호투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불펜의 취약함은 여전히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신이 후반전에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며 요코하마가 역전의 기회를 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 스코어는 한신 타이거스가 4-2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신 타이거스는 홈 구장의 강점을 살리며 투수진과 타선의 조화를 통해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코하마는 트레버 바우어가 좋은 투구를 보여줄 수 있지만 불펜과 타선 지원이 부족하면 어려운 경기가 될 것입니다. 양 팀의 현재 상태와 상대 전적을 고려할 때 한신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예정된 SSG 랜더스와 NC 다이노스의 경기는 양팀 모두 시즌 중반 순위 경쟁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양팀은 현재 동일한 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맞대결을 통해 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SSG는 홈에서의 강세를 바탕으로 승리를 다짐하고 있으며 NC는 원정 경기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전략이 주목됩니다. SSG 랜더스는 현재 시즌 25승 25패로 승률 0.500을 기록하며 리그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드류 앤더슨이 선발로 나서며 그의 뛰어난 피칭 능력은 SSG의 주된 강점입니다. 앤더슨은 직전 NC와의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상대 타선을 압도한 바 있습니다. 타선에서는 최정이 중심을 잡고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 홈런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장타력을 선보였습니다. SSG는 비교적 안정적인 불펜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 후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팀 타율이 낮아 타선의 폭발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NC 다이노스는 SSG와 마찬가지로 시즌 23승 23패로 공동 5위를 기록 중입니다. 신민혁이 선발 투수로 나서며 그의 이닝 소화 능력과 제구가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타선에서는 맷 데이비슨과 손아섭이 핵심 역할을 하며 특히 손아섭은 높은 타율과 클러치 상황에서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C의 불펜은 최근 보강되었으며 경기 후반에 강력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초반 선발 투수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원정 경기에서의 약세를 극복하는 것이 이번 경기의 주요 과제가 될 것입니다. 역대 상대 전적에서는 NC가 116승 84패로 앞서고 있지만 최근 5경기에서는 NC가 3승 2패로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SSG는 최근 맞대결에서 앤더슨의 호투를 바탕으로 NC를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번 매치업에서는 앤더슨 vs NC 타선의 대결이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NC는 불펜 강화로 인한 후반 역전 가능성을 노리겠지만 초반에 신민혁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야 합니다. 이번 경기는 SSG와 NC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로 홈에서 강세를 보이는 SSG가 앤더슨을 앞세워 초반 리드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앤더슨이 NC 타선을 상대로 다시 한번 압도적인 피칭을 선보인다면 SSG가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입니다. 최정의 장타력이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한다면 SSG는 안정적인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NC는 신민혁이 흔들리지 않고 최소 5이닝을 막아내며 불펜으로 이어지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손아섭의 클러치 히팅과 데이비슨의 파워가 후반부에 빛날 경우 접전 끝에 NC가 역전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SSG 4-3 NC로 예상되며 앤더슨의 호투와 최정의 결정타가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SSG 랜더스와 NC 다이노스의 이번 경기는 서로 간의 순위 경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경기입니다. 홈팀 SSG는 강력한 선발 투수와 홈 2점을 살려 초반 리드를 가져가려 할 것이며 원정팀 NC는 강화된 불펜과 타선의 응집력을 통해 후반 역전을 노릴 것입니다.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이 경기는 팬들에게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2025년 5월 29일에 예정된 밀워키 프로축구와 보스턴 시티 FC 간의 경기는 밀워키의 임시 홈구장인 마케트 대학구장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본 경기는 두 팀이 각기 다른 리그에 속해 있어 정규 리그 경기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분석입니다. 두 팀의 리그 위치 차이로 인해 밀워키의 우세가 예상되며 보스턴의 최근 수비 불안정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밀워키 프로축구는 USL 챔피언십 소속으로 2025년 첫 시즌을 맞아 팀 구성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산안토니오 FC의 전술을 벤치마킹하여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으며 측면 공격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산안토니오에서 이적한 알레한드로 마르티네스가 있으며 그의 측면 돌파와 크로스 능력이 팀의 공격 기동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홈구장 적응과 함께 임시 경기장에서의 경기 운영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보스턴 시티 FC는 USL 리그2 소속으로 2025 시즌 초반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동부 디비전에서 최하위에 머물며 두 경기에서 득점 없이 11실점을 기록하는 등 수비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팀의 핵심 선수인 가브리엘 드 소우자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팀의 중원을 책임지고 있으나 전체적인 경기 운용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레이즈 오그우와 같은 젊은 선수들이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팀의 공격력과 수비력 강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워키 프로축구와 보스턴 시티 FC는 리그 차이로 인해 공식적인 맞대결 기록이 없습니다. 비슷한 매치업 사례로는 상위 리그 팀이 하위 리그 팀을 압도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으며 이는 양 팀의 기술적 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밀워키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주 무기로 삼고 있는 반면 보스턴은 수비 중심의 카운터 전술을 구사하지만 최근 실점이 많아 수비 라인에 약점이 존재합니다. 양 팀의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밀워키 프로축구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밀워키는 임시 홈구장의 특성을 활용하여 빠른 템포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보스턴은 최근 실점률이 높아 밀워키의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스턴의 수비 조직력 향상이 중요하나 밀워키의 공격력이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예상 스코어는 밀워키 3-1 승리로 예상되며 이는 밀워키의 공격 능력과 보스턴의 수비 불안정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본 경기는 리그 간 격차가 뚜렷하며 밀워키 프로축구가 전략적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스턴 시티 FC는 조직력과 수비 안정화를 통해 변수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팀 모두 각기 다른 환경에서 성장해 나가야 하며 이 경기를 통해 전력 보강과 전략적 개선점을 찾을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025년 5월 29일 알랭 스타디움에서 USL 챔피언십의 템파베이 로디스와 MLS의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FC가 맞붙습니다. 이 경기는 양팀 간의 실력 차이가 현저히 드러나는 중요한 대결로 템파베이는 홈에서 부진을 떨쳐내고 반전을 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기 결과는 미네소타의 유세로 점쳐지고 있으며 템파베이의 수비적 불안과 미네소타의 전술적 완성도가 승부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템파베이 로디스는 현재 USL 챔피언십 동부 컨퍼런스 12위를 기록하며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10경기에서 1승 2무 7패라는 성적은 팀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며 특히 홈 경기에서 승리가 없어 팬들의 실망을 사고 있습니다. 공격의 핵심인 우벤스 파시우스는 4골을 기록 중이나 최근 슬럼프로 인해 활약이 저조합니다. 전술적으로는 3-4-3 포메이션을 채택하고 있지만 윙백을 통한 측면 공격이 상대에게 잘 차단되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수비 불안정성이 두드러져 상대에게 득점 기회를 자주 허용하는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FC는 MLS 서부 컨퍼런스 2위에 오르며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12경기에서 기록한 7승 4무 3패는 강력한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 전술에 기인합니다. 탄니톨루와 올루아세이는 6골과 4도움을 기록하며 팀 공격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드필더 호아킨 페레이라와 윌 트랩의 활약으로 미드필드 장악력도 뛰어납니다. 에릭 램지 감독의 지휘 아래 5-2-3 포메이션을 통해 수비 안정성을 유지하며 빠른 역습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역대 맞대결에서는 미네소타가 템파베이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차례 대결에서 미네소타는 5승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승률을 자랑합니다. 두 팀의 매치업에서는 미네소타의 중앙 수비 블록과 템파베이의 측면 공격 간 대결이 주목됩니다. 미네소타의 세트피스 득점 효율성과 템파베이의 수비 취약점이 맞물려 양 팀의 전술적 대응이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양 팀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FC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템파베이는 홈 경기라는 이점을 살려야 하지만 시즌 내내 이어진 부진한 홈 성적은 그 가능성을 낮춥니다. 반면 미네소타는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효율적인 역습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것입니다. 특히 미네소타는 세트피스를 통한 득점 기회가 많아 양팀 간 결정적 차이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미네소타가 2경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크며 초반 세트피스 득점 후 역습으로 추가 득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월 29일 알랭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양팀 간 실력 차이에 따라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FC의 유세로 전망됩니다. 템파베이는 홈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나 최근 부진한 성적과 수비 문제로 인해 어려운 경기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미네소타는 강력한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 전술로 경기를 주도하며 승리를 통해 리그 순위를 견고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5월 29일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중요한 경기가 BMO 필드에서 열립니다. 토론토 FC와 FC 달라스가 맞붙을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에게 시즌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리그 순위에서 토론토는 동부 컨퍼런스 14위, FC 달라스는 서부 컨퍼런스 1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 팀의 순위를 반등시킬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내셔널리그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경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토론토 FC는 현재 동부 컨퍼런스 14위에 머물러 있으며 올 시즌 불안정한 경기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전 선수인 페데리코 베르나데스키는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꾸준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공격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는 전술을 통해 일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특히 세트피스 상황과 수비 조직력에서의 불안정함이 드러나며 승리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공격진에도 불구하고 수비 불안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FC 달라스는 서부 컨퍼런스 11위로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시즌에 비해 다소 향상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선수로는 페타르 무사가 있는데 그의 뛰어난 오프 더 볼 움직임은 팀 공격의 핵심입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포지션 중심의 경기를 펼치며 안정감을 유지하려 했으나 마무리 부족으로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골키퍼 마르턴 파이스의 뛰어난 선방 능력은 팀 수비에 큰 힘이지만 전반적인 수비 조직력 개선이 필요합니다. 역대 전적에서 FC 달라스는 토론토 FC를 상대로 23번의 경기 중 12번 승리하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9번의 맞대결에서도 달라스가 2승 2무 1패로 앞서 있습니다. 양팀의 전술적 대결에서는 달라스가 수비적인 안정감을 바탕으로 토론토의 공격을 억제하려 할 것이며 토론토는 홈 경기에 이점을 살려 공격적인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공략할 계획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시점에서 열리며 토론토 FC는 홈 이점을 살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FC 달라스는 원정 경기에서도 수비적으로 안정된 플레이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타르 무사의 공격력과 마르턴 파이스의 수비 리더십이 달라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 스코어는 FC 달라스의 2-1 승리로 토론토의 수비 약점과 세트피스 취약성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FC 달라스가 역사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토론토 FC가 홈 관중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반전을 꾀할 수도 있으므로 양팀 모두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기는 두 팀 모두에게 시즌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2025년 5월 29일 MLS 정규 시즌에서 시카고 파이어 FC와 콜로라도 래피즈의 경기가 시카고의 솔저 필드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중위권 경쟁을 벌이고 있어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시카고는 최근 홈에서의 강세를, 콜로라도는 연승 기세를 이어가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파이어 FC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상승세에 있습니다. 특히 그렉 베어할터 감독의 지도 아래 공격적인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브라이언 구티에레즈와 휴고 쿠이퍼스의 조합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구티에레즈는 경기를 주도하는 중원 장악력과 창의적인 패스로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쿠이퍼스는 8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자로 활약 중입니다. 최근에는 측면 돌파와 빠른 공격 전환을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며 다수의 득점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수비진의 위치 선정 미숙이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콜로라도 래피즈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했으며 특히 최근 2경기에서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수비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 아르마스 감독은 3-4-2-1 포메이션을 통해 측면 윙백의 오버래핑과 중앙 수비수들의 빌드업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파엘 나바로는 팀 내 최다 득점자로 그의 빠른 스피드와 측면 돌파가 주요 무기입니다. 그러나 창의적인 공격 전개 부족과 상대적으로 약한 중원 장악력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콜베세트의 부재가 팀 중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팀은 최근 5년간 6번 맞대결했으며 시카고가 4승 1무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더욱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이전 전승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시카고가 콜로라도의 측면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번 대결에서도 시카고의 중원 장악력이 콜로라도의 측면 공격을 제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시카고가 홈에서의 강세와 최근 기세를 바탕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구티에레즈와 휴고 쿠이퍼스의 협업이 시카고의 공격 다각화를 이루며 콜로라도 수비진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콜로라도는 나바로 중심의 속도를 활용한 측면 돌파와 오버래핑 전략으로 시카고 수비진을 흔들려 할 것입니다. 승부를 가를 핵심 요소는 중원 장악력과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효율성입니다. 예측 스코어는 2-1로 시카고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며 홈 어드밴티지와 공격 라인의 날카로움이 결정적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콜로라도가 빠른 역습과 측면 공략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번 경기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중요한 경기로 시카고 파이어 FC가 홈 어드밴티지와 최근 상승세를 살려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콜로라도, 래피즈도 조직적인 수비와 측면 공략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 양팀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경기를 통해 각 팀의 장단점을 확인하며 향후 시즌 운영에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5월 29일 도쿄 메이지 진구구장에서 야쿠르트 스왈로스와 주니치 드래곤스가 맞붙습니다. 현재 NPB 중앙리그 하위권에서 경쟁 중인 두 팀의 대결은 시즌 후반으로 향하며 순위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스왈로스는 최근 경기력 부진을 극복하려 하며 드래곤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도쿄 야쿠르트 스왈로스는 현재 6위에 머물고 있으며 최근 3승 6패 1무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무네타카 무라카미가 있으나 최근 슬럼프에 빠져 있어 공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팀의 평균 득점이 3.45점에 그치는 반면 평균 실점은 3.9점으로 투수진의 불안정함이 드러납니다. 야쿠르트는 특히 클러치 상황에서의 타율 저조로 인해 득점 결정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니치 드래곤스는 현재 5위를 기록하며 스왈로스보다 한 단계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4승 6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히로토 타카하시가 있으며 시즌 평균 자책점이 3.35를 기록하며 팀의 투수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의 평균 득점이 2.6점으로 낮아 공격 효율성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최근 맞대결에서는 주니치 드래곤스가 두 차례 승리하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니치의 투수진은 야쿠르트의 타선을 잘 봉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야쿠르트는 주니치와의 맞대결에서 타격감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양 팀 모두 최근 부진을 겪고 있으나 주니치 드래곤스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적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니치의 투수력이 야쿠르트의 타선을 봉쇄한다면 이번 경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야쿠르트가 특유의 공격력을 회복하고 결정력 있는 타격을 보여준다면 경기를 뒤집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주니치 드래곤스가 4-3으로 승리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주니치의 견고한 투수진과 야쿠르트의 공격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순위 경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두 팀 모두 승리를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주니치 드래곤스는 최근 경기력에서 약간 우세하지만 야쿠르트 스왈로스가 홈 경기에서 힘을 발휘한다면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양팀의 투지와 전략이 결합된 흥미로운 경기가 예상됩니다. 2025년 5월 29일 일본 프로야구 퍼시픽 리그의 세이부 라이온스와 라쿠텐 골든 이글스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세이부의 홈구장인 벨루나돔에서 열립니다. 리그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세이부와 중위권에 위치한 라쿠텐 양팀 간의 중요한 맞대결로 세이부는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가려 하고 있고 라쿠텐은 부진한 타선을 개선하여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세이부의 투수진과 라쿠텐의 타선 대결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세이부 라이온스는 리그 2위로 41승 23패의 기록을 보이며 강력한 투수진과 균형 잡힌 타격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와타나베 세이야는 0.331의 높은 타율로 팀 타선을 이끌고 있으며 네빈과 하세가와는 장타력으로 상대 투수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투수진에서는 이마이가 5승 1패, 평균 자책점 2.89로 안정적인 선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마무리 투수 타이라는 11세이브를 기록하며 믿음직한 뒷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치바 롯데와의 경기에서 6-1로 승리하는 등 최근 10경기에서 7승 3패로 좋은 흐름을 유지 중입니다. 세이부의 강점은 투수진과 수비 안정성에 있으며 이는 중요한 경기마다 확실한 승리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라쿠텐 골든 이글스는 현재 리그 5위에 머물러 있으며 20승 24패의 기록으로 다소 부진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타츠미 료스케는 주전으로 출장하고 있으나 0.200의 낮은 타율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와타나베 요시아키는 비교적 안정적인 타격을 보여주며 팀의 중심 타자로 활약 중입니다. 스기야마 카즈키는 평균 자책점 1.25로 팀의 불펜을 책임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팀의 불안정한 불펜 운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요미우리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전체적인 경기 운영에서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격력 부진으로 인한 득점력 약화가 가장 큰 약점입니다. 최근 양팀 간의 맞대결에서는 세이부가 3승 2패로 약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이부가 최근 맞대결에서 1-0으로 승리하는 등 접전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이부는 투수전 양상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라쿠텐은 홈 경기에서 평균 득점이 원정보다 낮아 홈에서의 약세가 두드러집니다. 양팀의 매치업에서 세이부는 득점권 타율이 높은 반면 라쿠텐은 출루율과 득점 능력에서 부족함을 드러내어 결정적 순간에 약점을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세이부 라이온스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이부의 강력한 투수진과 높은 득점권 타율은 라쿠텐의 부진한 타선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발 이마이는 안정적인 투구로 상대 타선을 제압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마무리 타이라가 경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 스코어는 세이부가 3-1로 승리할 것으로 보이며 라쿠텐은 키시가 초반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줄 수 있으나 타선의 부진으로 인해 역전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쿠텐은 불펜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세이브 상황에서 실점을 최소화해야만 경기를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이부 라이온스는 현재의 상승세를 바탕으로 라쿠텐 골든 이글스를 상대로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투수진과 득점권에서의 효율성은 승리를 견인할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반면 라쿠텐은 타선의 부진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번 경기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세이브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5년 5월 29일 피닉스 라이징 FC 애리조나와 피츠버그 리버하운즈 SC의 경기가 USL 챔피언십의 중요한 일전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경기는 피닉스의 홈에서 치러지며 양팀 모두 시즌 중반부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승점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피닉스는 공격력에서 강점을 보이며 리그 상위권을 노리고 있는 반면 피츠버그는 최근 무승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실한 승리가 필요한 경기입니다. 피닉스 라이징 FC는 현재 서부 컨퍼런스 6위를 유지하며 꾸준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마이애미 FC를 2-0으로 제압하며 공격적 역량을 과시했지만 수비 불안정성 노출로 인해 시애틀 사운더스와의 컵 대회에서는 1-2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피닉스는 파 모두 카 감독해 4-1-4-1 포메이션을 주로 활용하여 측면 공격에 집중하고 있으며 레미 카브랄과 호프 아바예부가 팀의 주요 공격 루트로 활약 중입니다. 다만 풀백의 오버래핑이 자주 이루어지면서 역습에 취약한 점은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피츠버그 리버하운즈 SC는 동부 컨퍼런스 8위에 머물고 있으며 최근 6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력이 부족하여 평균 0.75득점에 그치고 있지만 수비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밥 릴리 감독은 유연한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팀의 전술을 상대에 맞춰 조정하지만 측면 크로스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거스틴 윌리엄스와 로비 머츠가 팀의 핵심 선수로 주로 세트피스를 통한 득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양팀의 역대 맞대결에서는 피츠버그가 2승 1무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츠버그는 피닉스의 측면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중원 압박 전술을 잘 활용해왔습니다. 주요 매치업으로는 피닉스의 레미 카브랄과 피츠버그의 샘 서버 간의 측면 대결이 주목되며 공중볼 경합에서는 피닉스의 파페 마르보에와 피츠버그의 오거스틴 윌리엄스 간의 치열한 경합이 예상됩니다. 피닉스 라이징 FC는 홈 경기에서 공격력을 앞세워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레미 카브랄과 호프 아바예부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한다면 득점 기회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츠버그는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피닉스의 공격을 막아내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의 경기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 피닉스가 2-1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피츠버그가 수비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인다면 1-1 무승부도 예상 가능합니다. 이번 경기는 피닉스의 공격력과 피츠버그의 수비 조직력이 맞붙는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입니다. 피닉스가 경기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선다면 승리할 가능성이 크지만 피츠버그의 세트피스 효율성이 변수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인 만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2025년 5월 29일 샌디에이고 FC는 인터 마이애미 CF를 홈에서 맞이하여 첫 번째 공식 맞대결을 펼칩니다. 경기는 샌디에이고의 홈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번 시즌 양팀의 첫 대결입니다. 샌디에이고는 최근 5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홈에서의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인터 마이애미는 최근 부진한 성적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샌디에이고의 히르빙 로사노와 안데르스 드레예르, 인터 마이애미의 리오넬 메시와 루이스 수아레스가 각각 양팀의 핵심 선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FC는 현재 서부 컨퍼런스 2위 27점으로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팀은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고 홈에서는 5승 1무 3패의 성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심 선수인 히르빙 로사노는 최근 5경기에서 4골 3도움을 기록하며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안데르스 드레예르도 꾸준한 공격 포인트로 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주로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로사노를 중심으로 한 측면, 돌파와 루카데라 토레의 중앙 연계 플레이로 상대를 공략합니다. 팀은 특히 후반 추가 시간에 강한 집중력을 발휘하며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인터 마이애미 CF는 동부 컨퍼런스 6위 22점으로 최근 부진한 흐름에서 벗어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7일 경기에서 단 1승 5패 1무만을 거두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는 프리킥 능력으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수아레스는 공격 포인트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팀은 주로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메시의 자유로운 위치 변경과 역습 전술에 의존합니다. 다만 수비 불안정성으로 인해 평균 1.71 실점 경기를 기록하고 있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골키퍼 드레이크 캘린더의 부상은 수비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의 공식적인 첫 맞대결입니다.
샌디에이고 FC가 신생팀인 만큼 과거 맞대결 기록은 없지만 양 팀의 유사 상대 전적을 보면 샌디에이고는 서부 팀들과의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반면 인터 마이애미는 서부 팀들과의 대결에서 고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측면 공격과 압박 전술을 통해 인터 마이애미의 수비 라인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와 수아레스의 개인 기량에 기대어 반전을 노릴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샌디에이고 FC가 홈에서 강력한 모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사노와 드레에르의 측면 공략은 인터 마이애미의 수비 취약점을 파고들 수 있으며 후반 집중력을 바탕으로 추가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반면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와 수아레스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초반 선제골을 노리겠지만 수비에서의 불안 요소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 예측 스코어는 샌디에이고 FC의 2-1 승리로 예측되며 이는 샌디에이고의 홈 강세와 공격 다양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샌디에이고 FC가 홈에서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와 수아레스의 개인 기량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샌디에이고가 유리한 위치에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며 최종 스코어는 주1로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양 팀이 각자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싸움이 될 것입니다. 2025년 5월 29일 뉴욕 양키스와 LA 에인절스의 경기가 LA 에인절스의 홈구장인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 팀의 리그 순위 경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키스는 아메리칸 리그 동부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에인절스는 아메리칸 리그 서부 3위로 중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격과 수비에서 두 팀의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는 각 팀의 전략적 대응과 주요 선수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것입니다. LA 에인절스는 현재 25승 27패로 아메리칸 리그 서부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팀의 타율은 덤 28로 리그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삼진 횟수가 많아 중요한 순간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주요 선수로는 마이크 트라우트와 로건 오호피가 있으며 오호피는 덤 319의 타율로 팀 타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으나 주로 약팀 상대에서의 성과로 평가되며 여전히 불안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앤서니 랜던과 요안 몬카다가 아웃된 상황은 팀 전력에 큰 손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뉴욕 양키스는 현재 32승 20패로 아메리칸 리그 동부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양키스의 타선은 덤 63의 높은 팀 타율을 자랑하며 특히 아론 저지는 덤 384의 타율과 18홈런, 47타점으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투수진에서는 맥스 프리드가 1.43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선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는 텍사스 레인저스를 상대로 승리하며 연승 행진을 이어갔고 강팀과의 경기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역사적으로 뉴욕 양키스는 에인절스를 상대로 102승 9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에인절스가 3승을 기록했으나 이는 주로 하위권 팀과의 경기에서 얻은 성과입니다. 반면 양키스는 강팀을 상대로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아론 저지와 맥스 프리드의 활약 여부가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뉴욕 양키스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양키스는 강력한 타선과 안정적인 투수진으로 에인절스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아론 저지의 뛰어난 타격 능력과 맥스 프리드의 견고한 투구는 팀 승리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에인절스는 타선 의존도가 크지만 트라우트와 오호피가 초반에 득점을 올리지 못할 경우 경기를 풀어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에인절스의 불펜 불안정성은 경기 후반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양키스가 7-3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경기에서 뉴욕 양키스는 안정적인 팀 밸런스를 바탕으로 승리를 거둘 확률이 큽니다. 에인절스는 주요 선수들의 부상 공백과 투수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홈 경기임에도 어려운 경기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에인절스는 트라우트와 오호피의 활약을 극대화하여 초반 득점과 선발 투수의 견고한 피칭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기 흐름을 뒤집을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5월 29일에 시애틀에서 열리는 시애틀 사운더스 FC와 DC 유나이티드 간의 경기는 MLS에서 서부와 동부 컨퍼런스 팀 간의 중요한 맞대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애틀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의 강점을 살려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귀중한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반면 DC 유나이티드는 크리스티안 벤테케의 결정력을 앞세워 승점을 획득하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애틀 사운더스 FC는 현재 서부 컨퍼런스 5위로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니 무소브스키는 5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팀 공격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애틀은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측면 공격을 통한 다채로운 공격 패턴을 보이며 상대를 압박합니다. 브라이언 슈메처 감독은 폴 로스록과 알베르트 루스나크의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 전략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던 모리스와 폴 아리올라의 부상은 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DC 유나이티드는 동부 컨퍼런스 13위로 크리스티안 벤테케가 팀 공격의 중심입니다. 벤테케는 시즌 6골을 기록하며 팀 득점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DC는 주로 공중볼 경합과 세컨드볼 플레이를 통해 기회를 창출하는 전술을 사용하지만 수비에서의 불안정함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수비 라인이 많은 실점을 허용하며 경기당 평균 18.3회의 슈팅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대 전적에서 시애틀은 DC에 대해 16승 10무 8패로 앞서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맞대결에서는 DC가 시애틀을 상대로 3-1 승리를 거두며 반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시애틀의 측면 공격과 DC의 공중전 능력 간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이며 양팀 모두 각자의 장점을 극대화하려 할 것입니다. 시애틀 사운더스는 홈 경기에서 강력한 수비와 미드필더진의 조율을 통해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니 무소브스키의 활약과 함께 알베르트 루스나크의 창의적인 패스가 공격 전개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반면에 DC 유나이티드는 벤테케를 중심으로 한 세트피스와 공중볼 플레이에 의존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팀의 현재 XG를 고려했을 때 시애틀이 조금 더 우세하여 T1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DC가 초반에 선제골을 넣는다면 경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 간의 전술적 응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시애틀은 홈 경기에서의 이점을 살려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노리고 있으며 DC 유나이티드는 벤테케의 개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변수를 만들려 합니다. 양팀 모두 부상 문제를 안고 있지만 각자의 장점을 극대화한다면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입니다. 2025년 5월 29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는 KBO 리그의 KT 위즈와 두산 베어스 간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KT 위즈와 순위 상승을 노리는 두산 베어스 간의 대결로 KT의 안정적인 투수진과 두산의 강력한 공격력이 맞붙는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 위즈는 홈 경기에서의 우위를 살려 승리를 노릴 계획입니다. KT 위즈는 현재 26승 24패 3무로 리그 4위를 달리고 있으며 최근 10경기에서 7승을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팀은 평균 자책점 3.49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안정적인 투수력을 자랑하며 수비율도 정팔7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점기 95의 타율과 357의 출루율을 기록 중인 내야수 김민혁과 시즌 홈런 6개를 기록 중인 외야수 멜 로하스 주니어가 있습니다. KT는 주로 투수력과 수비력을 바탕으로 한 저득점 게임을 지향하며 리그 2위에 해당하는 도루 50개를 기록하며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는 21승 28패 3무로 리그 9위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 부진하여 3승 6무패를 기록했습니다. 팀은 경기당 평균 4.5득점을 올리며 공격력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평균 자책점 4.69와 .979의 수비율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타율 .329와 OPS .914를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끄는 포수 양의지와 통산 홈런 162개를 기록한 내야수 양석환이 있습니다. 두산은 장타를 통해 득점을 노리는 전술을 구사하지만 높은 삼진율과 불안정한 불펜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 KT 위즈가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10경기 중 7승을 거두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4월 30일 경기에서는 KT가 8-3으로 승리하며 두산의 강타선을 효과적으로 봉쇄했습니다. 두산은 이 기간 동안 유일한 승리를 안정적인 투구로 얻었으나 대부분의 맞대결에서는 KT의 투수진에 고전했습니다. KT는 두산의 중심 타자들을 제압하는 전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으며 두산은 이러한 패턴을 극복하기 위해선 좀 더 안정적인 수비와 불펜 운용이 필요합니다. KT 위즈는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투수진과 홈 경기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유리한 상황을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영표 선수가 최근 부진을 떨쳐내고 제 기량을 발휘한다면 두산의 강타선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두산 베어스는 양의지를 중심으로 한 공격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콜러빈 선수가 좋은 컨디션으로 마운드에 오른다면 경기의 흐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KT 위즈가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4-3으로 승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KT의 투수진이 두산의 중심 타선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가능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KT 위즈의 투수진과 두산 베어스의 공격력이 맞붙는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입니다. 양팀 모두 각자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승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KT가 홈 경기에서의 유리함과 안정적인 투수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만 두산 역시 공격력을 극대화하여 치열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5월 29일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으나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이는 축구 경기가 아닌 야구 경기로 보입니다.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축구 경기는 특정되지 않았으며 롯데 자이언츠는 KBO 리그 소속의 야구팀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수원 삼성 블루윙즈이 아닌 롯데 자이언츠의 야구 경기로 분석을 진행합니다. 경기 장소는 잠실 야구장으로 예상되며 이번 경기에서는 양 팀의 시즌 중반 성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수원 삼성 블루윙즈는 K리그2에서 활약 중인 팀으로 최근 몇 년간 강등 이후 재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팀의 주요 선수로는 공격수 김건희와 미드필더 하창래가 있으며 이들은 팀의 공격과 미드필드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수원 삼성은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을 통한 공격 전개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점으로는 철저한 수비 조직력과 빠른 역습 전환이 있으며 약점으로는 득점력 부족과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수비 불안정함이 지적됩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KBO 리그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야구팀입니다. 현재 시즌에서는 안정적인 투수진을 바탕으로 한 경기를 펼치고 있으며 주전 투수인 박승과 구원 투수 김원중이 팀의 마운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타선의 집중력이 다소 아쉽지만 투수진의 호투로 위기를 넘기는 모습입니다. 강점은 박승을 필두로 한 선발진의 안정성이며 약점은 득점권에서의 타격 부진과 불펜진의 기복입니다.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 롯데 자이언츠는 서로 다른 종목의 팀이기 때문에 축구와 야구의 상대 전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팀 모두 각각의 리그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각자의 리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인 플레이가 요구됩니다. 수원 삼성은 강력한 수비력, 롯데 자이언츠는 탄탄한 투수진을 바탕으로 각각의 리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축구와 야구라는 서로 다른 종목 간의 혼동에서 비롯된 분석이므로 실제 경기를 전제로 하지 않고 두 팀이 각자의 리그에서 어떻게 활약할지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삼성 블루윙즈는 올 시즌 K리그2에서 중위권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력 개선을 통해 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반면 롯데 자이언츠는 KBO 리그에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하며 현재까지의 성적에 따라 타격 강화 및 불펜진 보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두 팀이 각각 이번 시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수원 삼성은 승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롯데 자이언츠는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해 경쟁력을 갖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서로 다른 종목 간의 착오로 발견된 분석 오차였으며 이를 통해 각 팀이 속한 리그에서의 성과와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팀은 자신들이 속한 리그에서 최선을 다해 시즌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